저희 누나 4명 있거든요. 2명은 엄청 행복하고 2명은 주로 저한테 상담 오래 하고. 행복한 누나 둘 누군지 아세요? 매형 돌아가신 누나들.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걸까요? 자기는 귀가 안 들리고 와이프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모르고 애는 6.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얻었는데 그 새엄마는 자기를 되게 싫어하고 뻔한 노동일을 하면서 무엇으로 그 남자는 영혼의 위로를 삼았을까? 아니 게다가 이렇게 슬퍼도 되는 걸까요? 너무 재밌고 재밌는 건 당연한 거고요. 큰 울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힐링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저를 울리고 웃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창옥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누적 8천만 뷰에 달하는 영상의 주인공. 거의 아이돌 분위기인데 아이돌. 소통계 아이돌. 매해 평균 500회, 2,000시간의 강연. 근데 한 번은 제가 되게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 유튜브 강연 이제 김창옥 교수님 보면서 나도 막 위로를 받더라고. 지난 19년간 7,000회가 넘는 강연을 해온 김창옥 교수님. 아주 오래된 나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10년 전 그 이상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평생의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3급,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소통 전문가의 아버지. 회의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또 이제 다음날 엄마는 파트라슈 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소통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바로 교수님의 숙제라는데요. 아버지는 저에게 되게 숙제 같은 존재예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아버지 돌아가셔도 되고 저도 살아도 돼요. 이제 아버지와 소통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럼 아버지 그 귀를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보청기 끼어도 안 된다고. 보청기 말고 엄마 인공와우라는 게 있대. 교수님은 80이 넘으신 아버지께 인공와우 수술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청중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거는 중요해. 근데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 마이크하고 앰프가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 시각보다 청각이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에 있어서 잘 듣는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딱 본 거야, 오늘. 귀 해주겠다고 할 때. 귀가 들릴 수 있다고 할 때. 인공와우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해보자는 말에 아버지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차올랐죠. 아니 돈 4천만 원이면 먹고 살아야지. 그 4천만 귓구리서 같으면 뭐해? 아유 하지마.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귀 들리면 좋겠죠? 발톱하는데 말리는데 10년마다 말리는 구석 다가봐야 할 건데. 엄청 좋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노선이 급 변경되셨네. 김창옥 교수님의 마음도 착잡해졌는데요. 엄마는 엄청 순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지. 수십 년을 견디다가 굳어지지 않았겠어? 엄마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아버지 인생도 불쌍하지만. 아버지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는 어떠실까? 진짜 아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엄청 복잡한 심리가 있겠지. 갑자기 안 하던 대화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소통이라는 게 갑자기 무조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블랙 코미디인데. 소통 전문가의 소통을 위한 첫 걸음마가 시작된 건데요. 소통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소통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웃을 타이밍에 웃음 포인트를 주고 저 형 힘들겠다. 그런데 교수님의 측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더욱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온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올까요? 말만 소통이고 우리하고는 소통 잘 안 한다. 아 미친 새끼가 이게 지금 영화를 방치려고 그러나 지금. 잘한다. 아버지 인공와우 수술을 해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난 뭘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냥 아버지 와우만 하려고 했는데 뭘 왜 나한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뭘 이거 뭐 갱생 프로그램이냐? 이 영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사람이 김창옥으로 접근하고 김창옥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무대 위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되게 벽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무대 위의 소통 전문가가 아닌 진짜 김창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되게 퍼포먼스고 형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형은 되게 우울하고 맨날 저게 딱 내려갔을 때 엄청 허무한 거지. 그러니까 형 그 뭔가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고 명품이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열심히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나의 뒷모습은 아팠습니다. 저 형 참 외롭구나. 사람들을 위로해주던 강단위의 교수님은 왜 자신은 몰아붙이기만 했던 걸까요? 해병대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회에 나와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생겨버렸어요. 안 때리잖아. 이렇게 이 말이 꼭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들리나요입니다. 진짜 김창옥을 찾아가는 치유의 여정이자 화해의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웃으면서 보다가 울게 되고 울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웃어버리게 되는 힐링과 치유의 영화였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소리를 듣지 못한 아버지의 귀가 어디가 안 좋은지 자식으로서 한 번은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병원에 데리고 와서 찍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카메라를 매개체로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상업영화 하시는 감독님이 그거 너무 소재가 좋으니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감독님 Do you have money? 그렇게 들리나요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강연은 재밌는데 교수님의 눈이 슬퍼 보인단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교수님은 화가 나셨다는데요. 감을 보면서 날 찍고 있나? 그럼 찍고 있는 걸 인지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김창옥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맞춰가지고. 들리나요를 통해 그 슬픔의 이유를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보통 남자보다 되게 여리고 약해. 근데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모의 환경을 너무 오래 경험한 거야. 그 폭력적인 분위기를 그러니까 제주도가 좋겠어? 교수님은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와 오랜 세월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는데요. 강의를 하루에 2개씩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극도로 피곤한데 극도로 소진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냥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아프고 지친 자신을 보듬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치료 다 끝나셨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몸이 파업을 하는데 몸의 말을 전혀 안 들어준다고 견디다 너무 힘들면 오는 거죠.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극도의 스트레스래요. 결혼 같은 거죠.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막 기다려져요. 시댁 가는 게 막 동그랑땡 붙여야지. 동그랑땡 붙이자. 왜 이렇게 돼요? 처먹지도 않은 동그랑땡. 이제 교수님을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 뭐가 힘드냐고 더 참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이다 보니 자기 자신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말았죠. 들리나요를 통해 무대방 모습을 보여주게 된 교수님은 남들에게 늘 보여주던 앞모습이 아닌 혼자만 알고 있던 뒷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같아 창피했지만 시원한 창피함이었다. 강연을 할 땐 모든 걸 준비하고 연습해서 무대에 오르지만 영화에선 그저 몸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서 왜 말을 안 하냐고 하죠. 애들이 커가니까 아빠가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발 좀 흘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네도 뭐 눈치를 깠겠죠. 들리나요는 무엇이 진정한 소통인지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쩌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색하죠. 솔직히 그렇게 친밀하진 않거든요. 어색해요. 자기 내면과의 소통은 더욱더 어렵죠. 작가님 제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영혼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약간 충격받았나 봐요. 우리의 삶은 진정한 소통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이 형을 치유하는 수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중간중간엔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강연이었지만 사실은 교수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봤더니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원하는 걸 알지 못하면 사람은 원망이 생긴대요. 원망. 누구를 원망할까요? 남편, 와이프, 가족, 내가 태어난 시대, 그 회사, 나랑 같이 사업했던 그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한 원망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버린 자기 자신.